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던 회사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길거리 쓰레기통 앞에서 한 노인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면접이 먼저지. 왜 노인을 도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제게 준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한 장의 명함.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정원 에코사프트 회장. 제가 3년간 꿈꿔온 그 회사. 그 사람은 바로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날 아침 한 선택으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는지 상상이나 되세요. 5월 햇살이 따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면접 날입니다. 아침 하늘은 너무 맑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오늘 떨어지면 나 이제 어떡하지? 침대에서 일어난 저는 빠르게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카키색 재킷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뒤에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선물한 작은 귀걸이를 꽂았습니다. 가방엔 발표 자료와 이력서를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입술을 꼭 깨물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면접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버스 안,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서 있었지만 왠지 저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불안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봤지만 마음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저는 28살. 지방 4년제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한서윤입니다.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다 떨어졌습니다. 에코사프트만은 꼭 붙고 싶었습니다. 아니, 붙어야만 했습니다. 이 회사는 청년들 사이에서 꿈의 회사로 불립니다. 복지도 좋고 친환경 기업이라 이미지도 정말 깨끗합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뉴스 기사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화면엔 굵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에코사프트 재활용 수치 조작 의혹 내부 고발자 등장.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꿔온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자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 친환경 포장 수치는 허위였다. 환경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전직 직원이 폭로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을 텐데.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에코사프트의 보고서 홈페이지 전직자 후기, 현직자 후기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탄소 중립 비전, 녹색 성장. 예쁜 말들은 넘쳐났지만 정확한 수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친환경은 수치가 아니라 태도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기사를 완전히 믿을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아직 취업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취업이 중요했기에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서류 심사는 통과하였고 오늘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면접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면접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 회사 면접관 앞에서는 어떤 표정이 가장 잘 어울릴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껍데기 말고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만 먼저 합격부터 해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이 바삐 걷는 도로 한복판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앉아있는 한 노인. 그는 찌그러진 캔과 플라스틱이 담긴 자루를 들고 있었고 그 자루는 찢어지며 도로 위로 폐플라스틱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장면. 쓰레기통 앞에 쭈그려 앉은 한 노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자루에서는 계속 페트병과 캔이 쏟아져 나오며 도로 위에 굴러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도우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어.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손에 쥔 가방을 꼭 쥔 채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7분. 면접까지는 1시간 43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자는 30분 전 도착하여 대기하라고 했으니 계산상으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짝 불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지연이나 출입 절차가 길어지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괜찮으세요? 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져 있었고 손은 바닥에 닿을 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루가 찢어져서.
이거 주우려면 시간이 걸리겠네. 그는 힘겹게 페트병을 하나씩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가방 속에 예전에 넣어둔 비닐봉투가 생각났습니다. 그 비닐봉투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담으세요. 튼튼해요. 노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도와주는 젊은이도 있구만. 참 고맙네. 진짜 고마워. 그리고는 주머니 속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젊은이가 나를 도와줘서 주는 감사의 선물이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챙겨온 거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 봉투를 가방에 우선 넣어두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흩어진 캔을 줍기 시작하자 저는 마무리를 도와드리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9분. 지하철역까진 5분 거리. 잘하면 9시 30분 전에 도착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손을 들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후에도 페트병을 줍던 그 손 구겨진 몽투 멍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썼나? 아니야.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9시 32분. 에코사프트 본사 도착. 보안 게이트를 지나 28층 면접장까지 급히 올라갔습니다. 숨을 크게 고르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서윤입니다. 데스크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라고 했는데 조금 늦으셨네요. 잠시 대기 후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엔 정장을 입은 면접관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숨을 삼키며 의자에 앉아 중년 남성 면접관이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최근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비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소개, 전공 경험, 캠페인 전략. 그런 것들만 외웠는데 누굴 도왔냐고요? 하지만 곧바로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도로 위에 쏟아진 페트병과 찢어진 자루.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면접 오던 길에 한 노인을 도왔습니다. 면접관들 사이에서 눈빛이 오갔습니다. 한 여성 면접관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급했을 텐데 왜 도우셨나요?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치면 그날 밤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어요. 짧고 흔들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성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환경공학을 전공했죠? 그 지식과 현실이 충돌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은 환경을 위해 좋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넘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땐 늘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구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를 속이는 일인가?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에 지원했지만 그 질문에 전공자의 시선으로 정직하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어려웠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와 윤리적 판단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신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다 같이 지켜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면접관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면접이 끝났다는 말도 없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방을 열어 물을 꺼내려던 순간 아침에 받았던 구겨진 종이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아, 이거 아까 그 노인이 준 거였지.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박정원 에코사프트 명예회장.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설마 아까 그 노인이? 손에 들린 명함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직접 마주본 유일한 지원자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서윤님, 에코사프트 인사팀입니다. 최종 면접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박정원 명예회장님께서 별도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일정은 내일 오후 2시 본사 40층 프라이빗 회의실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에 힘이 풀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장이었어? 어제의 일이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자루, 구겨진 봉투, 그 미소.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40분 프라이빗 회의실. 도어가 열리고 저는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 고급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품 있고 단단하고 조용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드린 봉투 보셨겠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지그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최종 면접 전 현장 인성 테스트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게 연출이었나요? 일부러 자루를 찢으신 거예요? 박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찢어진 건 진짜예요. 나이 들면 손이 느려지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보여준 건 연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주 앉은 겁니다. 박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코사프트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녹색을 외치지만 내부의 기준과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잘못 작동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곧 이 회사를 떠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남기고 싶어요. 그가 제 쪽으로 얇은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에코사프트 윤리혁신 태스크포스 파일럿 구성 제안서. 나는 이 회사를 진짜 친환경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인데요.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 이 조직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시선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의 말은 제 안에 있던 두려움보다 큰 용기를 깨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케팅 전략실 신입사원이자 윤리혁신 TF의 비공식 참여 인턴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회의실에 남아 윤리 마케팅 매뉴얼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진짜 변화를 위한 첫 문장을요. 며칠 후 정식 발령장이 이메일과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부서는 마케팅 전략실 윤리혁신 TF팀이었습니다. 명함엔 간단하게 마케팅 전략실 사원 한서윤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작처럼 보였지만 제 안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제품 캠페인을 검토했고 퇴근 후엔 회장님이 준 윤리혁신 TF 초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엔 실현되지 못한 기준들, 말로만 외치는 가치가 아닌 실제 시스템을 바꾸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팀장의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 자료가 저만 누락되었고 회의 안건도 제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복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낯선 제목이 적힌 문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2024 하반기 재활용률 조정안 내부 자료.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류를 펼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시된 친환경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 해외 법인 명의로 인증을 우회했다는 구절, 그리고 소비자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문장까지. 이건 실수나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복사실로 들어오는 옆자리의 박 과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괜히 모르는 서류는 손대지 마요. 다 알고도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록, 환경검증 절차, 인증 프로세스. 하지만 대부분의 문서에는 비공개 내부용 초안 열람 권한 없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코사프트는 겉으론 투명했고 안으로는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메일함을 뒤지다 문득 떠오른 이름. 입사 초기에 멘토로 배정됐던 김주영 대리님. 환경법무팀 소속이며 과거 NGO에서 활동했다는 경력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1층 구내 카페에서 봅시다. 저도 서윤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내 카페 구석, 김 대리는 아메리카노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가 본 그 문서 사실입니다. 일부 제품은 인증 기한이 지났고 기재된 수치는 실제보다 높습니다. 회사는 알고 있었고 마케팅 부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부 고발도 논의했지만 그 뒤엔 언제나 인사 조치나 계약 해지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친환경을 연기하는 방법엔 정말 능해요.
실제로 바꾸려는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그림을 파는 거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조용히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윤리혁신 TF 초안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처음 본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QR 기반 정보 투명성, 친환경 인증 이력 실시간 공개, 녹색 포장 사실 검증. 보고서 속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걸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 회의실 책상에 조용히 앉아 사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익명 제안글을 올렸습니다. 녹색의 진실을 향한 첫걸음 내부 윤리 매뉴얼 초안 제안. 익명으로 올렸지만 누가 썼는지 다들 짐작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벽은 두껍고 높지만 작은 실금은 내가 내야 한다는 것을. 이 실금을 내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것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조회수만 조금 올라가고 댓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그냥 넘긴 걸까? 아니면 무서운 걸까?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마케팅 자료를 정리하는데 환경팀 이수연 대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잠깐 얘기 좀 가능할까요? 작은 회의실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글 혹시 서윤 씨가 쓴 거죠? 놀랐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외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회사의 이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주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법무팀의 김주영 대리, 소비자권익팀의 윤지훈 과장, CSR 전담부서의 막내 사원까지.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이야기입니다. 서윤 씨 글 보고 솔직히 울 뻔했어요. 회사 내 윤리 TF 지침서나 가이드가 아니라 진짜 친환경인 우리만의 윤리백서가 필요해요. 그들은 하나둘 사내 인트라넷 답글이나 댓글이 아닌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우리는 은밀하고 조용한 우리만 알고 있는 팀 동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1층 카페 구석, 지하창고 옆 빈 회의실, 회사 어딘가에서 우리의 조용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진짜 환경윤리 매뉴얼을 만들자. 비공식이어도 괜찮아. 우리가 진짜 기준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를 작지만 단단한 팀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줄여서 작단팀이라 불렀습니다. 작단팀은 주말에도 모였습니다. 누구는 관련 법규를 조사했고 누구는 해외 친환경 인증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며 발표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 중 가장 주목을 받을 기획은 QR 기반 탄소 배출량 실시간 공개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패키지에 QR을 스캔하면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고 얼마나 환경 영향을 남겼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실행되면 이제 숫자를 속일 수 없게 됩니다. 수연 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첫 케이스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단팀은 얼마 후 회사 내부 혁신 공모전에 제안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곧 전사 실무진 품평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청중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에코사프트는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기업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환경은 숫자보다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럴듯한 녹색을 팔기보다 불편하지만 정직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정원 명예회장님은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누구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반면 일부 고위 임원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실제 수치까지 공개하겠다고? 지나치게 순진한 거 아냐? 며칠 후 사내 게시판에 박정원 명예회장님의 이름으로 한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윤리 TF의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객의 신뢰에 투명하게 응답할 때입니다. TF팀에 파일럿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회사 분위기는 갈렸습니다. 누구는 박수를 쳤고 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 1층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길은 느리지만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작은 다짐 하나를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TF가 만든 시스템은 파일럿 단계로 일부 제품에 도입됐습니다. QR코드가 붙은 패키지, 실시간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는 앱 연동, 소비자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점점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신기하네요. 조금 불편해도 솔직한 게 낫죠. 브랜드 충성도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이러다 원가까지 공개하겠다고 하겠네. 고객은 숫자보다 이미지야. 특히 생산본부와 영업전략실 일부 임원들은 TF의 활동을 조용히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회의 일정에서 이름이 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 제품 전략회의 내가 배정된 걸로 아는데
비서팀에 확인하자 돌아온 말은 이번엔 팀장이 직접 들어가시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입은 잠시 빠져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메일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됐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제. 그건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작단팀 팀원들과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누락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신호입니다. 김주영 대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시험대예요. 여기서 밀리면 다시는 윤리란 단어를 꺼낼 수 없어요. 그러던 중 외부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해외 언론이 에코사프트 인도네시아 공장의 환경법 회피 의혹을 먼저 보도한 것입니다. 이어서 국내 언론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기업의 위선 폐플라스틱 불법 매립 정황 포착. 기사 제목은 강했고 SNS에는 불매 운동 조짐까지 퍼졌습니다. 회사 내부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브랜드 이미지팀은 기존 홍보 자료를 긴급 회수했고 PR 부서에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TF팀이 만든 시스템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순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원 회장님께서 전사 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도 꼭 오시랍니다. 전사 임직원 워크숍 당일. 회의실엔 사내 모든 부서의 책임자급 핵심 인사들과 핵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출입문 옆 간이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한서윤 사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대응책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도 분명히 불편해질 겁니다. 숫자가 드러나고 오류가 보이고 때론 실망도 받겠죠. 하지만 이어진 말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완벽한 척보다 정직한 시도에 더 큰 신뢰를 줍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포장된 푸름이 아니라 진짜 푸름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원 명예회장님이 두 손으로 천천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지금 에코사프트의 10년 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숨김으로 덮을지 진심으로 마주할지.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TF팀은 파일럿이 아닌 정식 전략 프로젝트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리 마케팅 실험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식 PM으로 임명됐습니다. 윤리 마케팅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QR 시스템은 정식 도입됐고 제품마다 붙은 작은 코드 하나가 에코사프트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뢰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처음이에요. 숫자를 속이지 않으니까 더 믿음이 갑니다. 매출은 처음엔 소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재구매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뢰는 수치보다 느리지만 훨씬 더 소비자의 가슴에 에코사프트라는 이름이 깊게 박혔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조용히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네. 이제 진짜 푸른 기업이 되는 느낌이야. 저 한서윤은 이제 공식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고서를 읽고 부서 간 협의를 조율하며 숨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옳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박정원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대신 그의 사무실. 그는 작고 낡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서윤 씨가 아니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상자 안에는 에코사프트 창립 기념 메달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푸름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던 길. 저는 회사 1층 로비를 지나며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쓰레기통 앞 한 남자가 페트병을 들어 올리며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 뒷모습. 바로 박정원 회장님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서윤 씨? 그날 제가 넘어졌을 때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가짜를 믿고 있었겠지요. 한서윤 씨 덕분이에요. 이래서 젊은 사람의 열정이 기업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퇴근 잘하시고 또 봅시다.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제게 퇴근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6개월 후 에코사프트는 세계환경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 윤리경영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대표 발표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글로벌 리더들 앞에서
저는 떨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녹색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친환경은 기술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발표가 끝나자 많은 기업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가능하세요. 에코삽트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ESG 시스템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제 명함을 참조하시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마 후 엄청난 성과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세계 글로벌 기업에서 저희가 기준을 세운 에코삽트 ESG 시스템을 아주 고가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QR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앱 서비스 시스템 전체도 포함되어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 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창들 중 몇몇은 꺼져 있었고 그 어둠은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입사 후 지난 2년간을 떠올렸습니다. 찢어진 자루, 구겨진 봉투, 쓰레기통 앞에서 손을 내밀던 그날 아침. 그 선택에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그로 인해 바뀐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진심은 때로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가장 멀리 가는 힘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푸른 선택도 나는 기꺼이 할 것이다. 그 다짐은 불빛보다 더 멀리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면접이냐 노인이냐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이 정답이 아닌 진심을 택했을 때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효율과 성공만 쫓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 태도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에서조차도 내부적인 견제와 멸시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회장님이 계셨고 작단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젊은 손주나 손녀, 청년층에 많은 기회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채널을 이어가는데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된답니다.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스토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